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그녀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좁은 테이블 위에는 이미 빈 병들이 몇 개나 쓰러져 있었고 그 사이에 남은 안주는 손도 가지 않은 채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가까워지고 눈빛은 더 이상 학생과 강사의 경계를 지킬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한순간 머리가 멍해졌고 그 자리에서 이미 우리는 마음속에 선이 무너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은 교제가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그동안 제가 속해 있던 부서는 해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쓸 일도 거의 없었고 솔직히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부서 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배정된 업무는 해외 거래처와 직접 소통해야 하는 자리였고 회의와 메일은 물론 전화 한 통조차 영어가 빠질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순간 벽에 부딪힌 듯한 기분이 들었고 저는 책을 사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영어학원 등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등록한 첫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학원에 들어섰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업무만 버티기도 벅찼으니까요. 하지만 첫 수업에서 강의실 문을 열자마자 제 시선을 빼앗아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금발의 젊은 강사였습니다. 한국어는 조금 서툴렀지만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모습이 엄청 섹시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히 강의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재보다는 그녀의 표정이나 몸짓 하나하나에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수업 중 그녀가 질문을 던지고 제가 답을 하면 미소를 지으며 칭찬해주곤 했습니다. 그 단순한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반복되며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라 늘 피곤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수업 시간엔 졸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오늘 배운 내용보다 그녀가 웃던 얼굴과 목소리가 더욱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어느새 학원에 가는 제 발걸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 학원에서는 소규모 스터디 모임이 생겼습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뒤 자유롭게 대화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히 열심히 하는 학생처럼 보이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터디 인원이 저밖에 남지 않아서 그녀와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공부 얘기에서 시작된 대화는 점점 일상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한국 생활이 낯설고 언어와 문화가 달라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단순히 학생과 강사로서의 호감이 아니라 어떻게든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스터디에 남았습니다. 괜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고 한마디라도 더 대화를 이어가려 했었습니다. 학원에 오는 이유가 공부가 아니라 그녀가 되어버린 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몇몇 학생과 함께 그녀와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주 몇 잔을 먹더니 금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교실에서 보던 단정한 강사의 모습이 아니라 엄청 매혹적인 여자로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소리도 줄어들고 결국 마지막에는 저와 그녀만이 남았습니다. 빈 술병들이 늘어져 있었고 식어버린 안주는 손도 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단순히 강사로만 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그녀를 택시에 태워 보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며 웃는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녀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 연락할 때는 과제나 수업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점차 서로의 하루와 감정을 나누게 됐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허전했고 답이 늦어지면 괜히 초조해졌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점점 기대고 있었고 학원에 가는 이유는 영어가 아니라 그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먼저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작은 펍에 마주 앉았습니다. 잔을 부딪히며 이야기를 나누던 우리는 어느새 서로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고립을, 저는 직장과 집을 오가며 느끼는 무료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대화는 길어졌고 술기운이 오를수록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 잔을 비우고 일어서려던 순간 그녀가 제 쪽으로 몸을 기대어 왔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금세 화끈해졌습니다.
얼른 자리를 마무리하고 저는 택시를 불러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취를 하고 있다고 했고 술도 깰 겸 차 한잔하고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짜 차를 마시자고 한 의도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생 처음으로 외국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와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의 만남은 학원을 벗어나 이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카페로 향했고 주말이면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언젠가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선하게 느껴졌던 문화 차이가 점점 불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식사 습관부터 생활 패턴, 그리고 사소한 것들이 달라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서로의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해 오해가 생겼고 그게 쌓이다 보니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작은 일에도 감정이 상했고 그때마다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즐겁던 만남이 점점 다툼으로 바뀌었고 예전 같은 설렘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서로를 붙잡아야 할 이유보다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이유가 더 커져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학원도 그만두었습니다. 학원에 남아있는 동안 계속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는 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연인은 아니지만 완전히 연락을 끊은 것도 아닙니다. 가끔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얘기 나누고 가끔 취하면 그녀의 자취방으로 가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관계를 애매하다고 하겠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이 정도 거리가 가장 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